자, 2013년 수능에 출제된 난장이와 수월이 작은공 같이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는 조각마루 끝에 말이 없었다. 벽돌 공장에 높은 굴뚝 그림자가 벽돌 공장 굴뚝 그림자 이런 거 나오면 배경이 뭐일 가능성이 크죠? 그렇죠. 도산자일 가능성이 크죠. 지금 이제 어머니라는 인물이 나오고 있고요. 성격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통장은 그들 사이를 비집고 나와 방죽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어머니는 식사를 끝내지 않은 밥상을 들고 부엌으로 들어갔다. 어머니는 두 무릎을 고추 세우고 앉았다. 그리고 손을 들어 부엌 바닥을 한번 치고 가슴을 한번 쳤다. 여기 심리가 들어오죠. 뭐죠? 답답함. 가슴을 치면서 답답해하는 거죠. 뭐가 답답해? 자신에게 처한 현실. 그렇지? 현실의 답답함이에요. 막막함. 나는 동사무소로 갔다. 그러니까 누가 나오죠? 나가 나오고 있죠. 나가 나오니까 몇 인칭이야? 1인칭이죠. 관찰자는 뭐겠어? 주인공 시점이 되는 겁니다. 주인공이 더 많이 나와요. 그렇죠? 행복동 주민들이 잔뜩 몰려들어 자기 의견을 떠들었다. 들을 사람 두셋밖에 안 되는 듯 수십 명이 거의 동시에 떠들어대고 있었다. 쓸데없는 짓이었다. 떠든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었다. 태도 뭐죠? 중심 인물인 나의 태도는 뭐니? 친형주의. 그렇죠? 비관주의죠. 그렇지? 나는 바깥 게시판에 적혀있는 공고문을 읽었다. 거기에는 아파트 입주 절차와 입주를 포기할 경우 탈 수 있는 이주 보조금 액수 등이 적혀있었다.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지금 보면 뭐가 일어나고 있는 거니? 도시화가 되는 과정에서 뭐가 발생하죠? 철거가 발생하죠. 철거로 인해서 일어나는 무슨 민? 철거민들의 이야기죠. 이 철거민들은 도시 무슨 층이라고 하니? 빈민층이라고 하는 겁니다. 빈부 계층, 빈부의 격차 이런 게 드러나는 작품이죠. 동사무소 주인은 시장 바닥 같았다. 주민과 아파트 거간꾼들이 부동산 업자예요. 한데 뒤엉 이리 몰리고 저리 몰리고 있다. 나는 거기서 아버지와 두 동생을 만났다. 아버지는 도장포 앞에 앉아 있었다. 영호는 내가 방금 불러선 게시판 앞에 갔다. 영애는 골목 입구에 세우는 검정색 승용차 옆에 서 있었다. 아침 일찍 일들을 찾아 나섰다가 철거 개구장이 나왔다는 소리 듣고 돌아온 것이다. 누군들 이런 날 일을 할 수 있을까? 심리가 드러나죠.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 앞으로 가 아버지 공부들이 들어있는 부대를 불러맸다. 영호와 다고들이 그것을 넘겨주며 이쪽으로 걸어오는 영희를 보았다. 영희 얼굴은 빨갛게 상기되어 있었다. 몇 사람의 거간꾼이 우리를 눌러서 아파트 입주권을 팔라고 했다. 아버지가 책을 읽고 있었다. 지금 아버지도 나오는데요. 지금 아버지는 지금 뭐 하고 있어? 책을 읽고 있어.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 지금. 그치? 이런 상황에 뭐 하고 있어? 책을 읽고 있지. 책을 읽고 있지. 왜 이러는 거야? 상황은 뭐야 지금? 철거 개구장이 나오게 된 거죠. 이 철거 개구장이 나온 상황에 어머니는 답답해 가슴을 치고, 그렇지?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비관적으로 생각하죠. 될 일이 아니다 이렇게, 그렇지? 아버지는 뭐라고 있어? 책을 읽고 있죠. 상황에서. 완전 현실에서부터 못 돼 있어. 동떨어져. 그죠? 자, 아버지의 선택은 뭐죠? 자살입니다.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의 선택은 뭐야 결국? 자살입니다. 그렇죠. 현실에서 그 어떤 것도 대안이 될 수 없는 거죠. 되게 슬픈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랑 차이가 있는 거죠. 어머니랑 거기 이제 시험 문제 나왔다. 잘 봐.
우리는 아버지가 읽는 책을 보았다. 표지를 쌓기 때문에 뭔지 알 수 없었다. 영희가 허리를 굽게 아버지 손을 잡아 끌었다. 아버지는 우리 얼굴을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잘 들고 일어났다. 난장이 간다. 고 처음 보는 사람들이 말했다. 여기서 이제 난장이라고 하는 거는 신체적 불구죠. 난장이라는 것은 신체적인 불구 상태죠. 그렇죠? 근데 이것이 뭘 상징해? 계층적인 의미로 해석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옛날로 말하면 금수저, 흙수저 인 거예요. 흙수저가 모든 걸 대변하는데 여기서는 난쟁이가 모든 걸 대변하는 거예요. 그렇죠. 정상적이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뜻하는 겁니다. 어머니는 닮은 기둥에 붙어있는 알루미늄 포차를 떼기 위해 식칼로 못을 뽑고 있었다. 자, 어머니의 반응을 잘 보면 자, 표차를 뭐 하고 있어요? 떼어내죠. 왜 그런 걸까요? 지금의 현실 속에서 할 수 있는 뭐야? 최선의 대책이죠. 왜? 이거라도 있어야 뭘 받을 수 있어? 이주비를 받을 수 있거든요. 사실은 나와 있지 않은데, 그렇죠? 뒤에 나옵니다. 내가 식칼을 받아 반대쪽 못을 뽑았다. 영어는 어머니와 내가 하는 일이 못마땅한 모양이다. 그러나 마음에 드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바랄 수 없다. 비관적이죠. 마음에 드는 일이 일어날 수 없다. 가만히 보면 영호라고 하는 동생이 있나 봐요. 영호라는 동생과 나는 서로 생각이 대립되는 거예요. 그렇죠? 나와 너는 생각이 비슷하고 어머니는 비슷하죠. 됐니? 나와 어머니는 어떤 거냐면 표차를 뭐 해야 한다? 떼어서 간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것은 사실은 지금의 현실을 뭐 하는 거게? 수용하고 체념하는 겁니다. 그렇죠? 철거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인 거예요. 뭐 이거 옛날 얘기 같지만 생각해봐. 니네 지금 일본이 오염수 방류할 것 같다는 거. 하겠죠. 우리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이제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괜히 일본 오염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막 키워가지고 우리나라 어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게 좋아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불가능한 생각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가가지고 수조에 물 퍼먹고 그런 거예요. 이겠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기 합리화 한단 말이에요. 실제로. 지금 영어는 그것이 못마땅합니다. 못마땅한 영어는 끝까지 뭐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싸워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싸워서 그죠? 철거를 막아내는 것, 그게 사실은 우리가 원하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일이 일어날 수 없다. 그게 누구의 생각이야? 나의 생각이죠. 나의 생각. 어머니 생각이기도 합니다. 결국은 그런 상황에서 그나마 표차를 떼어내는 것만이 뭐다? 최선이야. 나는 어머니의 생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 무언가 우물 번호가 생겨진 알루미늄 표차를 빨리 떼어가니까지 않으면 나중에 괴로운 일이 생길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 그럼 결국은 이것은 괴로운 일을 뭐 하려는 거야? 막으려는 거죠. 따라서 어머니는 모든 것에 체념했다고 할 수는 없다. 알겠습니까? 이 두 개가 12번 문제하고 13번 문제 걸려있는 거예요. 지금 이 두 개가. 어머니 손바닥에 그린 표차를 말없이 들여다보았다. 영희가 이번에 어머니 손을 잡아 끌었다. 중략. 아버지 병들고 지쳐 일할 수 없게 된 나. 와 영희를 학교에 두고 그만두게 된다. 어느 날 아버지는 말없이 집을 나간다. 나는 아버지가 놓고 간 책을 읽고 있었다. 여기서 책이 이제 나와. 왜 이런 걸 하지? 책에 대한 게 나오는 거예요.
그것은 1만 년 후에 세계라시겠다. 야, 제목이 벌써 몇 년 후야? 1만 년 후야. 그러니까 야 진짜 비극적이지. 왜? 지금의 현실이 바꾸려면 몇 년이 지나야 돼? 한 만 년은 지나야 돼. 그렇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희는 온종일 펜지꽃 앞에 가서 줄 끊어진 기타를 쳤다. 줄 끊어진 기타. 이거 다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최후의 시장에서 싸운 기타였다. 내가 방송통신고등학교 강의를 받기 위해 라디오를 사러 갈 때 영희가 따라왔다. 과거의 상이죠. 쓸만한 라디오가 있었다. 그런데 영희가 먼저 먼지 속에 놓인 기타를 튕겨보는 것이었다. 영희는 고개를 숙이고 기타를 쳤다. 긴 머리 반쯤 가려진 얼굴이 예뻤다. 영희가 친 기타 소리를 영희에게 아주 잘 어울렸다. 나는 먼저 골랐던 라디오를 살 수 없었다. 좀 더 싼 것으로 바꾸면서 영희가 든 기타를 가르쳤다. 여기서도 성격이 드러나요. 그렇죠? 동생을 뭐 하는 거야? 아끼는 거죠. 위하고. 그리고 있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게 나도 사실 뭘 가지고 있었어? 희망. 그래서 고등학교 강의를 들은 거예요. 영희도 희망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타를 사고 싶었던 거예요. 가수가 되고 싶으니까. 나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싶으니까. 이런 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기타는 줄이 뭐여고 끊어져. 나는 그런 강의를 들을 수 없거든. 절망의 상황으로 가는 거예요. 그 라디오가 고장이 나고 기타는 줄이 하나 끊어졌다. 줄 끊어진 기타를 영희는 쳤다. 나는 아버지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었다. 1만 년 후의 세계라는 책을 아버지는 개천 건너 주택가 사는 젊은이에게 빌렸다. 그 이름은 지섭. 지섭이는 그 집 가정교사였다. 아버지는 서로 통하는 데가 있었다. 지섭이 하는 말을 나는 들었다. 그는 이 땅에서 우리가 기다릴 것을 깜짝 놀랐다. 왜? 아버지가 물었다. 지섭은 말했다. 사람들은 사랑이 없는 욕망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남을 위해 눈물을 흘릴 줄 모릅니다. 이런 사람들이 사는 땅은 죽은 땅입니다. 죽은 땅. 저 공간이야. 하긴 아저씨는 평생 동안 아무 일도 안 하셨습니까? 일을 안 했다니 열심히 했지. 우리 식구 모두 열심히 했네. 그럼 무슨 나쁜 짓을 한 적 없습니까? 법을 어긴 적 없으세요? 없어. 법을 어겼어야죠. 그죠? 누구 장모님처럼. 그래야 돈을 벌죠. 그렇죠? 감옥에 가셨죠 결국은. 어제 구속되셨어요. 그렇다면 기도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지 않았어요? 기도를 올렸지. 그런데 이게 뭡니까? 뭐가 잘못된 게 분명하죠. 불공평하지 않으세요? 이제 이 죽은 땅을 떠나야 합니다. 떠나다니 어디로? 달나라로. 그러니까 지금 공간의 대비가 있는 거예요. 어디와 어디? 죽은 땅과 어디에? 달나라로. 그래서 실제로 아버지는 어디로 떠납니까? 달나라로. 그게 뭐죠? 죽음이죠. 자살하게 된 거죠. 얘들아, 어머니의 불안한 음성이 높아졌다. 이 현재로 돌아온 거예요. 얘들아, 여기서 현재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에서 어디로 갔어요? 과거로 갔다가 다시 어디로 온 겁니까? 현재로 온 겁니다. 여기 사실 아버지가 뭘 읽었어? 책을 읽는데 그 책에 뭐가 나와? 내용이 무엇인지를 그렇죠? 근데 그 내용, 책 자체의 내용이보다 이 책을 준 누구? 지섭과의 뭐? 대화를 통해서 내용을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럼 그 대화의 내용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희망이 없다. 이렇게 된 거죠. 나는 직장을 덮고 밖으로 뛰어나왔다. 영호와 영희는 엉뚱한 곳을 찾아내고 있었다. 나는 방앗간으로 나가 곧장 하늘을 쳐다봤다. 벽돌 공장 높은 굴뚝이 눈앞으로 나갔다. 그 맨 꼭대기에 아버지가 서 있었다. 바로 한 걸음 정도 앞에 뭐가 걸려있어? 그 마지막에 아버지가 종이 비행기를 날렸다 이렇게 나오거든. 종이 비행기를 날렸다. 뭐 한 거죠? 자살을 한 겁니다. 죽는 거죠. 되게 슬픈 거죠. 잘 한번 뒤집어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여기는 어머니도 나오고 나도 나오고 아버지도 나오고 영호도 나오고 또 누구도 나오죠? 지섭이도 나오죠. 그 인물들이 각각 다양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이 성격들을 만들어내는 배경은 뭐죠? 도산자죠. 도시화되고 산업화되는 과정에서 점점 중심지로부터 쫓겨나는 도시 민민층이 있죠. 지금 우리도 봐봐. 요 옆에 이제 재개발 될 거거든. 요 바로 건너편도 재개발 되겠죠. 그러면은 이곳에 살던 사람들이 재개발된 곳에 살 확률은 퍼센테이지로 30%에서 40%밖에 안 된다. 왜냐면 이 지역에 봐봐. 낙후된 이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집 주인이 아니라 누구야? 세입자들이 많죠. 여기가 개발되면 아파트가 들어설 텐데 그럼 그 아파트에
살 수 있는 사람이 몇 안 되죠. 특히 이런 데는 보면 무허가 건물이에요. 무허가 건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권리를 주는데 무슨 권리냐면은 아파트에 살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아파트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살 수 있는 권리. 돈 주고. 이게 이제 아파트가 7억이야. 7억에 살 수 있는 권리. 근데 7억이 있으면은 그런 데서 그렇게 안 살았겠죠. 돈이 없죠. 7억. 근데 부동산 업자들은 기회야. 왜? 이걸 7억에 사면 건물이 지어진 다음에 10억에 팔 수 있거든. 3억을 남길 수 있다고. 그래서 이 집을 7억에 살 수 있는 권리만 사는 거야. 얼마에? 뭐 5천만 원. 예를 들면 10채를 사. 5천만 원이니까 5억이 들잖아. 그치? 5억이 드는데 10채를 처음에 돈을 다 내는 게 아니니까 일부만 낸 다음에 은행 이자 갚다가 완공되는 시점에 10억이 합하면 한 채당 3억이 남잖아. 그럼 30억이 남죠. 그럼 처음에 들어간 5억에서 30억에서 5억을 빼면 계산적이네 25억이잖아. 그래서 은행에서 빌린 이자를 다 계산했더니 20억이 남아. 그러면 자기는 5억으로 얼마를 남기는 거야? 20억을 남기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P를 붙여서 파는 거예요. 중간에. 이해되니? 이게 다 기간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옵션 프리미엄 선물 옵션 주식에서 이거랑 다 같은 거예요. 주식에서도 내가 그걸 진짜 사는 게 아니라 언제 뭘 살 권리만 사나. 근데 그게 올라. 그러면 내가 이 가격을 2,000원에 살 권리가 있어 나한테. 근데 지금 3,000원이야.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파는 거야. 얼마에? 2,500원. 그럼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 3,000원이잖아. 2,500원 파니까, 그지? 그래서 돈을 내가 2,000원에 살 권리를 200원에 산 거야. 10분의 1로. 그러니까 나한테 2,000원이 있으면 2,000원에 사면 한 개밖에 못 살지만 2,000원이 있는데 이걸 살 권리만 사면 10개를 살 수 있는 거야. 그렇게 해서 돈을 버는 거야. 원래 이 부동산 업자들이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중간에 있는 철거민들은 그 돈 5천만 원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곳이란 저기 지방. 저기 지방. 그래서 자세히 강남에 사는 대치동에 사는 애들은 다 그 앞에 학원이 다 있잖아. 그 앞에 사는 애들 다 보통 집이 25억에서 30억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25억에서 30억에 살거나 전세를 사는데 전세가 15억이에요. 전세 15억이면 여기 기흥동에 집을 살 수 있죠. 그러니까 거기가 재개발 된단 말이야. 막 한강변이. 그럼 막 40억이 돼 이제 막. 그럼 거기에 전세 살라는 사람들이 쫓겨서 기흥동에 오는 거죠. 기흥동에 와서 이렇게 우리 학원에 오는 거죠. 그 경험하다 방학이 되니까 이제 글로 가는 거죠. 그래서 창수처럼 가서 있으면 성북구에다 성북구에 이러면서 막 그러면서 애들이 이제 놀리면 끝없는 모욕을 느끼냐, 그지? 그러면서 추억을 떠올리며 진국수가 맛있었는데 이러면서 막 8,000원이면 막 밥도 공짜로 주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저 마음대로 퍼가세요. 우리 남기지만 마세요. 이렇게 돼 있잖아. 국수 하나 시켜놓고 밥 두 그릇 퍼가지고 막 콩나물 비벼서 먹던 생각을 하면서 그때 추억을 떠올리며 슬퍼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여러분? 문제 풀어보세요. 아 이거 왠지 오늘 점심 중국에서 먹어야 될 것 같다. 여기서 근영이까지 있나? 그냥 근영이 했잖아요. 자, 12번부터 풀어볼까요? 다 풀었죠? 시작. 이끌에 대한 생략으로 적절한 것은 1번 소설자의 시각을 통해 상황에 대한 비극적 인식이 비극적 아니고 그렇죠. 비관적 인식. 서술자가 1인칭이죠, 그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 주요 인물의 반응과 태도를 묻는 문제가 처음에 나온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현대소설 읽을 때는 인물의 성격, 반응 되게 중요하게 읽어야 돼요. 알았죠? 다음, 그냥 어머니와 관련하여 기업에서 이름을 이해한 내용이 들어가지 않은 것은 하고 생활에 의심하셔 공개한 어머니의 감정적인 모습을
앞에가 들었어요. 어머니한테 절망적인 것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생활의 의지마저 포기했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표차를 떼지 않아야죠. 아버지처럼 뭐 해야 돼? 책이나 읽어야죠. 이해됐니? 유인이. 14번. 우리 같은 걸 이스라엘 사는 영을 집중하지 않는 것은 답만 5번. 읽어. 남을 위한 눈물의 달달의 수건을 볼 때 지성은 남자아이가 주어진 현실에 살며 충실하지 못했기에 그를 위해 눈물을 흘리는 사람을 만나지 못하는 것이 않다. 충실하지 못했기가 아니라 이 세상이 잘못됐기죠. 충실해도 가난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대해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15번은 답이 뭘까요? 3번. 네, 3번입니다. 중구 난방 여기저기서 떠들다. 수고하셨습니다. 얘들아, 그냥 하나만 얘기하고 끝낼게. 심이